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셨어요? 예. 네. 아, 여기 너무 더워요, 지금. 너무 더워요. 네. 뉴욕은 어떤가요?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여름 한참이니까. 네. 오랜만에 수업에 들어오니까 어떠세요? 아유, 너무 좋죠, 뭐. 익숙하고 편안하고 음. 안 한다 그래서 딱히 그 시간에 막 뭘가 일이 있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막 빠뜨려 먹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실 거예요. 이게. 옛날에 프로이드도 수요 모임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프로이드도 정신분석 초기에 그렇게 저녁에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을 쭉 하다가 정신분석이 거기서 발생한 거죠, 사실은.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때 그 동료들하고 같이 디스커션하고 각자 아이디어들 제시하고 그래서 또 논문을 쓰는 거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서 정신분석이 발달하는 온상이 된 거죠. 사람이 모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런 스터디 모임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도 몇 개 하다가 자꾸 또 관심사들이 또 딴 데로 가니까 또 그래요. 이렇게 바뀌고 오랜 시간 하는 게 참 드물더라고요. 굉장히 드문데, 그래서 무엇을 하거나 우리가 뭘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기에 대한 이론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프랙티스 하는 게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자기 분석이나 환자를 보는 이런 프랙티스를 중심으로 하고 이론 공부는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교육으로서는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건 자기가 그게 데디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헌신할 수, 그거 자체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평생 자기가 그 추구하는 그런 추구심이 그게 있어야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맞아요. 진짜 동감해요, 저도. 그 자기 삶의 일부가 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삶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을 걸을 때만 그쪽에 아주 대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술가는 그 예술 자체를 평생 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학에서 대학 졸업할 정도의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도 많이 달라지고 옛날에 대학 졸업하면 공부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부는 대학생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병폐였던 것 같아요. 어떤 박사학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제 주위에도 박사 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박사를 하고 나서 그 뒤부터 비로소 그 분야에서 좀 더 정진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지. 그 박사가 됐다고 뭘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유, 저 진짜로 그거 하는 게, 제가 사실은 요 1년 동안 조금 자유롭게, 제가 원래 학부는 미술학부였거든요. 예. 근데 그거 안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쪽으로 와가지고, 나는 좀 이렇게 놀면서 이 1년 동안은 좀 자유롭게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되고요. 원래 하던 거를 계속 하는 게 제가 제일 그게 그래도 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이게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거라는 거를 또 한 번 쉬면서 또 느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든지, 근데 저 명상까지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데, 진짜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뭐 하는 시간이 그래도 상당 기간 거기에다가 제가 쏟아야지 그래도 조금 알만한 것 같아요. 뭐든지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계속 매일. 근데 매일매일 하는 그거 자체가 무엇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프레퍼레이션으로. 근데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프레퍼레이션이 아니고 오늘 here and now가 내 삶이 실제로 살아내는 과정이라는 거. 그게 불교식으로 해요. 불성이 드러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데 지금 나에게서 드러나는 건 내가 현재 내 삶을 어떻게 사는가가 내가
부처님이 살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죠. 예. 그럼 그걸 이미 나는 그 부처로서 살고 있는 건데 내가 열심히 한 5년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부처가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히어 앤드 나우가 우리의 삶인데 자꾸 우리는 현재를 미래로 투사하고 그리고 또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고 이래서 현재를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 정신분석에서 마지막에 가는 게 히어 앤드 나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삶의 자리고 내가 뭘 이루는 자리고 이 속에서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이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이분과의 삶의 교류를 통해서 저분이 새로운 삶을 살고 나도 저분과 같이 새로운 풍차를 가지면서 같이 살아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한 10회 하고 나서 그때부터 치료를 한다고 이런 무슨 절차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요새 와서는 그 얘기가 좀 절실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조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것은 그건 내게 아닌 거죠, 사실은. 예.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고 지금 이 일 자체가 내가 참으로 내 트루 셀프를 사는 과정인데 이게 자꾸 걸려서 나에게 불편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바르게 이걸 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내 탤런트하고 맞지 않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네. 재미있는 게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성이나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홀리 스피릿 성령이나 성자나 뭐 모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개념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예수님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결국 이건 직접 그 아버지와 같아지는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나와 아버지가 동일하다는 개념. 결국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과 같은 속성임을 이해하면 내가 하느님과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부처라고 한다면 부처가 가진 것과 같은 자비함을 내가 스스로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내가 불성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내가 성령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처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성령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인격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인데 이것을 많은 수련을 해가지고 나중에 얻는 게 아니고 히어앤드 나우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한주혜님 돌아와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니까 우리 모임이 가득 찬 것 같고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해오던 건 계속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거 수업하면서 기쁘고 이런데요. 그래서 그 기쁨들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하루하루가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어떤 계율로 우리가 뭘 받아들였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계율로서 신앙을 산다고 한다면 기쁨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엄하게 다스리는 어떤 슈퍼 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엄한 아버지의 명령을 듣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건 기뻐서가 아니라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니까 그 삶 자체가 부담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스스로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감싸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웃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이번 11일부터 지금 11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6번 하려고 하는 여름 강의가 이번 여름에 쉬려고 하다가 그냥 너무 쉬다 보면 아주 쉬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과목은 하자 해서 생각을 한 게 이제 그 과목인데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사랑을
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깊은 의미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그 영성에서 추구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같은 것인데 그 의미들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영성과 정신분석, 어쩌면 우리가 얘기하는 라이프 코칭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야 됩니다. 통합적인 인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어떤 한 부분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유기체로서 전체로서의 통합적인 토탈 셀프가 있는데 이 토탈 셀프 전체가 어우러져야 되는 거지. 그중에 한 부분, 정신분석에서 이고를 강화시킨다, 혹은 어떤 영성적인 부분에서의 예민함을 갖는다, 이런, 그건 다 우리의 전체 토탈 셀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이 삶을 살아내는 어떤 토탈 셀프 자체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요. 이게 종교의 세계는 회개나 변모,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 변모는 부분적인 변모 가지고 변모가 아니라는 게 그 점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 증상을 치료해서 근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조그만 것도 해결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기 상담의 함정이 그 증상이 없앨 수는 있는데 그 증상을 없애면 다른 쪽에 증상이 생기거나 다른 어떤 습관이 생기거나 또 다른 것에 어떤 금지가 생기거나, 그래서 결국 옮겨가는 것뿐이죠. 그 근원적인 내적 평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갈등 그거 자체를 온전히 수용하고 우리의 실존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자기 안에 아무 갈등도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죽음 본능으로 가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이 있는 우리의 삶 자체를 수용해 나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고 이웃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너무 부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자기라고 하는 개념, 전체로서의 자기, 인격체가 그 인격체는 어쩌면 신체적인 것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것이기도 하고 영성적인 것이기도 한데 이거 자체를 어느 한 부분을 떼어내서 그 부분만 손볼 수 없다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